혹시 당신이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알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일이 줄고 평생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평생 지켜온 인간관계에서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할 4가지 철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재산과 자산은 숨겨라. 이병철 회장은 돈과 재산에 대해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돈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균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친척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재산 이야기는 질투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회장은 늘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은 결국 그 돈으로 인간을 평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중년 사업가가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다가 오히려 친구들과 멀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부러움과 질투 속에 원래 친했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반면 겸손하게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행동으로만 보여준 사람은 오히려 존경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이런 철학은 단순히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깊은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한 번은 자신의 사업 성과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 접근했고 어떤 이는 질투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재산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특히 60대 이상 세대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은퇴 후 받은 퇴직금이나 부동산 처분으로 생긴 목돈을 자녀들에게 말했다가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으신 분들 말입니다. 아버지, 그 돈으로 제 사업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엄마, 우리 집 전세금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물론 자식을 돕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번 도와주면 계속해서 의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재산을 함부로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으로만 인식됩니다. 한 70대 노신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서울의 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친척 모임에서 분위기가 좋아지자 그만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저도 운 좋게 2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나간 후 친척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형님 요즘 어떠세요? 라며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연락의 끝에는 항상 부탁이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삼촌, 저희 애가 결혼하는데 축의금 좀 넉넉하게. 그분은 결국 친척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서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병철 회장의 방식을 따랐던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65세 은퇴 교사 선생님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넉넉하게 사셨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재정 상태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장학금을 기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재산 규모를 몰랐지만 그분의 인품을 존경했습니다. 저 선생님은 정말 고귀한 분이야. 평생 학생들을 위해 사신 분이지. 그분은 돈으로 평가받지 않고 삶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 말한 진정한 부의 가치입니다. 재산을 숨기라는 것은 구두쇠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도, 친척들도, 심지어 오랜 친구들도 여러분의 재산에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반드시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필요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길 때 만들어진다. 자산을 숨기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감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한 80대 노인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은 많았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평생 모은 재산이 오히려 외로움을 가져온 것입니다. 반면 재산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산 분들은 말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는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만 남았다. 이병철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재산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는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지금이라도 이병철 회장의 지혜를 따르십시오. 재산과 자산은 숨기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지만 가장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대신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화려함보다 검소함을 택했고 과시보다 배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황혼기에 돈 많은 노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 마십시오. 통장 잔고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한마디, 진심 어린 조언, 조용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이병철 회장이 평생 실천했던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철 회장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재산은 숨겨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진짜 가치를 보게 될 것이다. 즉, 돈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안전한 길입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불만과 감정은 숨겨라. 이병철 회장은 절대로 자신의 화나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그 감정으로 나를 평가한다.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가족과 직장, 친구 사이에서 감정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회장은 모든 관계에서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 화를 바로 드러낸다면 그 순간 신뢰가 깨지고 상대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협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만과 감정은 마음속에 담고 필요한 순간에만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이런 철학은 단순한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더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적인 품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병철 회장은 경영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좌절과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협력사들이 약속을 어기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원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임원이 이런 일화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병철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된다. 그 임원은 회장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노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길을 갈 때 섭섭함과 분노가 올라옵니다.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배신감이 듭니다. 배우자와 오랜 세월을 살면서 쌓인 작은 불만들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한 70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격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너 미쳤냐?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내가 사업을 해서 뭐가 되겠냐? 아버지 말 안 들으면 후회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후로 3년 동안 아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그 순간 때문에 부자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의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앞세운 그날의 말들이 서로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반대로 이병철 회장의 방식을 따른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65세 어머니는 딸이 이혼을 결심했을 때 깊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감정을 꾹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너를 믿어. 그 한마디에 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가 감정을 숨기고 지혜롭게 대응했기에 딸은 가장 힘든 시기에 의지할 곳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 말한 감정 관리의 힘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상황을 이해하고 더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다. 그것에 휩쓸리면 방향을 잃지만 그것을 관찰하면 항해할 수 있다. 특히 60대 이상 세대에게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배우자와의 마찰이 생깁니다. 당신은 왜 맨날 집에만 있어?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간섭만 해? 작은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해버립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말년에 갈등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75세 노신사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아내에게 제 불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제가 감정을 현명하게 표현할 줄 알았다면 우리 부부는 더 행복했을 겁니다. 이분의 고백에서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라는 것은
영원히 묻어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도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화가 나고 섭섭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조용히 사색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그를 위대한 경영자로 만든 것입니다. 만약 그가 감정대로 사람을 대했다면 삼성이라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을 드러내도 주변에서 이해해주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 어르신은 고집이 세다, 화를 잘 내신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이 평생 실천했던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10초만 참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 10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감정이 누그러집니다. 넷째, 감정을 글로 써보십시오. 일기장이나 메모장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감정이 정리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심리 상담도 많습니다. 감정 관리가 어렵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감정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이다. 약한 사람일수록 감정을 쉽게 드러낸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십시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감정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화를 참지 못해서 후회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지혜를 따라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화를 잘 내는 노인이 아니라 온화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개인적인 불만과 감정은 마음속 깊이 숨기십시오. 대신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이병철 회장이 평생 실천했던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철 회장의 명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 세 번째, 사업 아이디어와 전략은 숨겨라. 이병철 회장은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와 전략을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 하는 계획은 아무 의미 없다. 실행이 증명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아이디어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예상치 못한 반대, 부정적 평가 혹은 모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한 기업가가 창업 아이디어를 가족에게 설명했는데 그 가족은 위험하다며 말렸고 결국 창업 계획이 늦어져 기회를 놓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면 아이디어를 조용히 준비하고 실행한 사람은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중요한 전략은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이 인간관계와 사업 모두에서 안전합니다. 이병철 회장의 이런 철학은 그가 평생 경험한 수많은 시행착오에서 나온 교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도 한때는 자신의 계획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는 그건 안 될 거야 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고, 어떤 이는 그 아이디어를 먼저 실행해 버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믿었던 동료가 그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먼저 사업을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병철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침묵이다. 그 이후로 그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완전히 준비가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전자산업에 진출할 때도,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삼성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공장이 세워지고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삼성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이병철 회장의 전략이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기억하시나요?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무슨 사업을 해요? 그냥 편하게 쉬시지 왜 고생을 사서 하세요?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의욕을 꺾는지 아실 겁니다. 한 68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은퇴하고 동네에 작은 카페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그러자 자녀들이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카페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요즘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요. 망하는 데가 더 많아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좋지 않으세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네, 이 나이에 카페는 무슨.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그분은 결국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분은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냥 조용히 준비해서 시작할 걸. 왜 나는 괜히 남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반대로 이병철 회장의 방식을 따랐던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70세 할머니 한 분은 평생 취미로 하던 뜨개질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작품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판매가 없었지만 꾸준히 작품을 올렸습니다. 6개월 후 주문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1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뜨개질 제품을 팔고 있었어.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언제 이런 준비를 하셨어요? 대단하세요. 정말 멋지세요. 만약 할머니가 시작하기 전에 가족들에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인터넷은 어렵다. 나이가 많은데 무슨 온라인 사업이냐며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실행했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 말한 실행이 증명한다의 의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세대에게 이 교훈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을 쉽게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 위험하다, 이제 와서
뭐하러 같은 말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도 60대, 70대에 가장 큰 도전을 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것이 바로 그의 70대 때였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반도체는 너무 어렵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이미 장악한 시장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기술을 연구하고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비로소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삼성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계획을 말했다면 아마 실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씨앗과 같다. 싹이 나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누군가는 그것을 밟아버리고 누군가는 빼앗아 간다. 하지만 조용히 키워서 큰 나무로 만들면 그때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실천 가능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새로운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일단 침묵하십시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행에 옮기십시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싶다면 먼저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십시오. 글쓰기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먼저 블로그를 개설하고 글을 써보십시오. 강의를 하고 싶다면 먼저 유튜브에 짧은 영상을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조용히 준비하고 실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사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사람들은 놀라며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격려와 존경의 말이 돌아올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숨기는 것은 비밀주의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을 보호하고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병철 회장도 완전히 혼자 일한 것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전문가들과는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계약서에 비밀 유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조력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특히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이병철 회장의 또 다른 명언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이 적다는 것이다.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계획을 자랑하느라 실행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새로운 취미로 수익을 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입을 닫으십시오. SNS에 올리지 마십시오. 친구들 모임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꾸준히, 묵묵히 준비하고 실행하십시오. 6개월 후, 1년 후, 당신은 놀라운 결과를 손에 쥐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어르신은 정말 대단하시네.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다니. 이것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 평생 실천했던 성공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철 회장의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사업 아이디어와 전략은 숨겨라. 말이 아니라 결과로 세상을 놀라게 하라. 네 번째, 건강과 나이 문제도 숨겨라. 이병철 회장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변에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건강 문제를 말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달라지고 동정이나 걱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건강 문제를 자꾸 말하면 주변에서 과잉 보호하거나 불필요한 간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존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 회장은 말했습니다. 남에게 약점을 보이는 순간 인간관계는 힘의 균형이 깨진다. 건강과 나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만 공유하고 평소에는 당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평생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이런 철학은 그가 인간 심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약점을 알게 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한번 나 요즘 무릎이 안 좋아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아픈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나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으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환자가 됩니다. 이병철 회장도 말년에 여러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의석상에서나 공식석상에서 절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임원들도 직원들도 회장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 임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다음 날 아침 회의에는 변함없이 참석하셨습니다. 아무도 회장님이 아프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눈빛과 목소리는 언제나 명료하고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품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 말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자녀들에게 말했더니 갑자기 과잉 보호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어머니, 이제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혼자 외출하시면 위험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처음에는 고마웠던 관심이 점점 숨막히는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막히고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한 72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당뇨 진단을 받고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병원에서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 약 먹으면 된대. 그날 이후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식사 때마다 아버님, 이건 당 높으니까 드시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이제 운전은 위험하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는 아프시니까 조용히 하자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집안에서 환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뇨는 약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인데도 말입니다. 결국 그분은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괜히 말을 했을까? 이제 나는 집안의 짐이 되어버렸구나. 반대로 이병철 회장의 방식을 따른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75세 할머니 한 분은 경미한 심장질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 정기검진 다녀왔어. 큰 문제 없대. 대신 조용히 의사의 지시를 따르며 생활 습관을 개선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산책, 건강한 식단, 충분한 휴식을 스스로 관리하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진에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6개월 전에 심장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었어. 그런데 내가 잘 관리해서 이제 괜찮아졌어. 자녀들은 놀라면서도 존경의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렇게 잘 관리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보다 더 건강 관리를 잘하시네요. 할머니는 환자가 아니라 자기 관리가 철저한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 말한 당당하게 생활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건강 문제를 숨기라는 것은 치료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 남들의 동정이나 걱정보다 내 스스로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특히 60대 이상 세대에게는 나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더 늙은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자주 말하는 노인들은 실제로 더 빨리 노화된다고 합니다. 반면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은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이병철 회장도 70대, 80대가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 할 일이 많다라고 말하며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한 80세 노신사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항상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 우리 세대는 이제 쓸모없어진 거야. 하지만 그 노신사는 이런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은 여전히 젊어.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 노신사는 실제로 그 말대로 살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봉사활동을 하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5년 후 그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그 노신사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가? 노신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이것이 바로 마음가짐의 힘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과 나이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남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을 입에서 없애십시오. 대신 아직 할 수 있다, 배우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둘째, 건강 문제는 의사와 상담하고 스스로 관리하십시오. 가족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면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작은 질병이나 통증을 과장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대신 조금 불편하지만 괜찮아라고 말하십시오. 넷째, 정기 검진을 받고 예방에 힘쓰십시오. 문제가 생긴 후 말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섯째,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즐기십시오. 여섯째, SNS나 모임에서 건강 자랑이나 병원 이야기를 자제하십시오. 노인들의 대화가 온통 병원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일곱째,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되 그것을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건강하게 사는 모습 자체가 최고의 증명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점을 감추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전략이다.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받기 위한 지혜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 문제를 자주 이야기하는 노인들은 사회적 고립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반면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노인들은 더 많은 사회관계를 유지합니다.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아프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건강 문제를 입버릇처럼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이제 늙어서 라는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건강 문제는 조용히 관리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활기차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말입니다. 환자가 아니라 멘토로 말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병상에서도 그는 회사 일을 챙기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아픈 노인이 아니라 위대한 경영자로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건강과 나이 문제는 숨기십시오. 대신 당당한 모습, 건강한 생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철 회장의 명언을 되새겨 봅시다. 약점을 보이지 마라. 당당함이 진정한 강함이다. 이병철 회장의 철칙,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재산과 자산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개인적인 불만과 감정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셋째, 사업 아이디어와 전략은 꼭 숨깁니다. 넷째, 건강과 나이 문제도 필요 이상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는 순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상처와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보다 지혜로 관계를 관리할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진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온 신뢰와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에는 우리가 지키고 싶은 사람, 소중히 하고 싶은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관계를 위해 오늘 배운 이 네 가지 철칙을 마음속 깊이 새기세요.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보다 지혜로, 그리고 필요할 때만 솔직함을 보여주면서 사람들과 평생 믿음과 존경을 쌓아가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더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나눌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바람을 타고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병철 회장의 철칙은 바로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혜로 가득 찰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 속 작은 지혜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